이거 참 어려운 질문인데. 스마일 라식은 네. 안과에서 또 돈 벌려고 권유한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건 오해입니다. 비싸긴 하다는 거네요. 스마일 라식이 비싼 이유는 누구나 가능한 수술인가요? 누구나는 아니죠. 할 수는 있는데요. 대개는 그 시기에 스마일 라식을 권하지 않는 이유는 SNU 안과 원장 정의상입니다. 오늘은 스마일 라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잘못된 지식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건 잘못된 것들이고 제가 오늘 진짜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스마일 라식하고 라섹, 네. 원장님은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모든 환자들이 두 가지 방법이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두 가지의 수술 방법이 동시에 가능한 경우에는 당연히 저 같으면 스마일 라식을 하겠습니다. 스마일 라식과 라섹 똑같이 했을 때 특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양쪽의 시력의 차이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시력적인 완성도는 비슷하지만 그 과정이 다른 것인데요. 이 라식이 라섹보다 좋은 점은 수술하고 나서 아프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시력 회복이 빨라요. 그래서 그런 편리한 수술이라는 게 라식의 어떤 아이덴티티인데, 또 라섹의 장점은 라식보다 안전하다는 거잖아요. 외상에 대해서 튼튼하고 건조증이 상대적으로 덜 생기고 원추각막과 같은 그런 심각한 부작용들이 생기는 빈도가 낮다는 게 라섹의 장점인데, 스마일 라식이 라섹의 그런 장점을 가지고 오면서 라식이 가지고 있는 시력 회복이 빠르고 통증이 없는 그런 장점을 합친 거죠. 역으로 얘기하면 라식의 단점과 라섹의 단점을 버린 수술이다. 좋은 점만 합친 수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당연히 스마일 라식을 권하게 됩니다. 스마일 라식보다 라섹이 더 인지도가 좀 높은 것 같은데 그건 이제 더 오래된 수술이니까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받아온 수술이 라섹이기 때문에 라섹에 대한 인지도가 더 높은 거겠죠. 하지만 최근의 통계를 보면 이제 그 상황이 역전이 됐는데요. 2020년과 2021년도에는 모든 굴절 수술 중에서 스마일 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라섹을 능가한 걸로 이제 나왔습니다. 야, 이걸 왜 나만 모르고 있지? 100건 중에 65건은 스마일 라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라섹보다 지금은 스마일 라식이 더 유명해지고 있다. 스마일 라식은 네. 안과에서 또 돈 벌려고 권유한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건 오해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는 게, 스마일 라식이 다른 수술보다 가격이 비싸니까 이 수술을 아마 병원에서 하면 더 수익적으로 좋은 구조일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딸아이가 얼마 전에 스마일 라식 수술을 했어요. 가족이나 본인한테 수술을 할 때 나쁜 수술인데 하지는 않겠죠. 더 좋은 수술이니까 제 딸아이한테는 그 수술을 해준 것이고요. 이건 모든 다른 환자들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스마일 라식이 장점들이 더 많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더 비싸도 그 수술을 권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마일 라식이 더 비싸긴 하다는 거네요. 상대적으로 라섹보다는 비쌀 수밖에 없죠. 스마일 라식이 비싼 이유는 첫 번째는 수술하는데 필요로 하는 레이저 장비의 가격이 고가입니다. 라식과 라섹이 엑시머 레이저를 이용한 굴절 교정 수술이고, 스마일 라식은 femtosecan 레이저를 이용한 수술 방법입니다. 그 femtosecan 레이저는 엑시머 레이저보다 좀 더 정교한 그런 레이저 원리를 가진 수술 방법이기 때문에 장비도 고가이고 수술도 좀 더 고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수술을 한 건당 할 때마다 트리트먼트 팩이라고 하는 라이센스비가 필요해요. 각 환자마다 이제 그 비용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스마일 라식이 라섹보다는 재료비가 더 많이 든다, 혹은 라이센스비가 더 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일 라식은 시력이 나쁘다면 누구나 가능한 수술인가요? 누구나는 아니죠. 이제 100% 모든 환자들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근시나 난시의 양이 스마일 라식으로 커버가 되는 도수를 가져야 되고요. 예를 들면 근시가 10디옵터가 넘는 고도 근시가 있거나 난시가 5디옵터가 넘는 고도 근시가 있을 때는 완전 교정을 하는 스마일 라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 경우에는 또 이제 렌즈 삽입 수술이라는 그런 다른 수술 방법을 이용해서 하게 되겠고요. 각막의 해부학적인 조건들이 스마일 라식을 하기에 불충분한 두께를 가지거나 형태를 가지거나 크기를 가진 그런 경우에는 스마일 라식이 또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 조금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과거에 특정 안과 질환을 앓은 이유로 인해서 각막에 혼탁이 있을 경우에는 스마일 라식이 불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몇 살부터 몇 살까지 가능할까요? 미국의 이제 안과학회에서 공식적으로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권고한 나이는 여자아이들은 만 18세, 남자아이들은 만 20세 정도로 잡고 있어요.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근시나 난시가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정지된 상태에 있다고 하면 나이가 조금 더 어린 경우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고, 지금도 계속 근시가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 확인이 된다고 하면 나이가 더 많아도 수술을 바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눈의 성장이 멈춰서 최근에 6개월이나 1년 사이에 안경의 도수가 더 나빠지지 않았다는 확인만 있다면 18세나 20세 이후에는 언제든지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제일 많은 것도 사실은 한계가 없어요. 예를 들면 60대나 70대에도 수술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할 수는 있는데요. 대개는 그 시기에 스마일 라식을 권하지 않는 이유는 백내장과 노안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다른 질환들이 생기거든요. 이 두 가지 질환은 스마일 라식으로 교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교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대개는 40대 이전까지 이런 스마일 라식을 권하게 되고, 조금 많게는 한 45세 이후에는 스마일 라식보다는 백내장 수술을 권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더 기다리면 더 좋은 기술이 나오지 않을까요? 아마도 그렇겠죠. 근데 이제 휴대전화나 카메라 같이 매년 새로운 신제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야는 아니죠. 새로운 수술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장비나 수술 방법의 안전성이나 유효성을 입증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임상 분야에서는 대개 한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10년, 20년을 기다릴 수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삶은 짧아. 혜택을 누리려고 생각을 하면 수술을 조금 더 일찍 해서 젊을 때 당장을 즐긴다. 스마일 라식을 잘하는 병원을 어떻게 찾아야 되나요? 이거 참 어려운 질문인데, 라식이나 라섹은 장비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은 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스마일 라식은 의사의 어떤 서지컬 스킬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수술이 되거든요. 경험이 많은 A라는 의사가 하느냐, 아니면 경험이 좀 적은 B라는 의사가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많이 다를 수 있는 수술 방법이 스마일 라식이기 때문에 그 수술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가진,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병원을 찾으시는 게 아마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수술이 대중화된 것들은 한 5년, 6년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수술 건수도 제가 많고 숙련도도 좀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일 라식의 장점들을 많이 알고 계시지만, 아직도 라섹에 비해서 위험하다거나 이런 잘못된 그런 오해들을 가진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깨트리는데 좀 부연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